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것이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The One Thing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켈러,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인코퍼레이션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회 대표이다. 또한 미 전역에서 13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저명한 사업 코치이자 트레이너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리 켈러는 텍사스의 오스틴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일구었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소기업주와 기업가들이 성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그의 회사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는 2012년에는 세계적인 마케팅 정보 회사 JD 파워 앤 어소시에이트에서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안트로프러니어 매거진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도 많이 한다. 그의 이러한 교육 활동은 2009년 미국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코칭 프로그램으로도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공동 저자인 제이 파파상과 함께 The One Thing 점유 투어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 하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남다른 성과를 얻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것이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이와 파장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나의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각자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전구가 반짝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길을 잃어버린다. 결과적으로 너무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쳐버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미노 한 개가 제 몸보다 훨씬 더 큰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오랜 시간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단 하나만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단 하나의 일이다. 여러 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 자신의 단 하나는 언제나 하나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해야 할 일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할 일 목록은 매일 하며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을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 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는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 일에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 별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든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80대 20 원칙은 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내 경우에도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또 소수의 투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 할 일 목록이 얼마나 길든 언제나 하나로 줄일 수 있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길 바란다.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마법의 나침반을 받아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을 잃었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그 나침반을 꺼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면 되니까 말이다.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 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리 애쓰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컴퓨터마저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다. 사람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아기 혼자 욕조 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인 비극들이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가지 일, 아니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업무도 그렇다. 오늘날의 사무실은 마음을 살랑케 하는 멀티태스킹의 난장판과 같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저글링이 치러야 하는 대가.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 하루에 4,000개의 생각이 수시로 머리를 드나들다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4초에 한 번씩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단 몇 초만 지나면 생각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작업 전환에서 비롯되는 추가 시간이라는 대가는 단순 작업의 경우 시간의 25% 혹은 그 이하로 늘어날 수 있고 매우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100% 혹은 그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작업 전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절약시켜주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뇌 속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두뇌 속에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걸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두 통로 사이에 간섭이나 방해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행동 모두에 100%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는 집중한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없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느 한 가지 작업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두뇌 통로와 상충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멀티태스킹은 업무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의 치명적 위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서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길 바라며 당연히 그러하리라 여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왜 우리의 일을 그들의 일만큼 중요히 여기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장 수술처럼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의 일이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일 또한 그러하다. 당신의 업무 역시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정말로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엉뚱한 데 빼앗기고 있다면 한 사람이 커리어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커리어는? 기업에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커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커리어나 회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한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애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식탁 밑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커플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낀다. 의지력을 휴대전화의 남은 배터리 양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건전지 모양의 표시등에 막대기가 가득 찬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력을 쓸 때마다 남은 양은 줄어든다. 따라서 건전지 속 막대기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결의도 줄어들고 그것이 붉은색으로 변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의지력도 바닥이 난 것이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가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의지력을 이용해 현재 닥친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후에 의지력이 충전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의지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늦게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의지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방해물 정리의 기술.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임무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그 시간에 당신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시간이나 대안을 제시하라. 그 사람이 실망하는 기색이라면 공감을 표하되 절대 뜻을 굽히지 마라. 탁월한 성과를 지향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자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모든 일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라고 쓰인 종이를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다. 나를 좀 처리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다른 일들은 언제든 존재할 것이다. 언제든 말이다. 그러니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수시로 떠오른다면 그것들을 할 일 목록에 적고 일단 눈앞에서 치워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마음속에서도 잠시 지울 수 있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그 걸음을 바로 단 하나라 부른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 들어야 한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핵심 요약.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조직하라. 끝난 일의 줄긋기 게임에서는 승자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서 벗어나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순 없고 성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숨겨져 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두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두뇌의 용량을
원하는 만큼 쪼갤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두뇌가 새로운 작업에 맞춰 방향을 전환하느라 귀한 시간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오랫동안 쌓이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일 평균 28%의 근로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만 전념하라. 지뢰를 찾아 없애라.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빠져나와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관심을 100% 받을 자격이 있다. 단 하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라. 하루 일과 중 이른 시간, 그것도 많이 따로 떼어 두어라. 한 번에 4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정해둔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할 자격이 없다. 책 속의 인용 명언. 2마리 토끼를 쫓으면 2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모든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외골수가 되어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 대신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미래를 대신 정해준다.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곧 무엇을 무시하지 않은 기술이다.